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쉬는 날인데 오늘 13F라고 해가지고 기관들의 분기별 주식 보유량이 나오죠. 근데 아마존이 아이온큐 주식을 전량 매도해서 아이온큐 주식이 장후에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제가 한번 분석해 봤고요. 또 이게 과연 걱정해야 될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장후에 마이너스 3%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폭락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이온큐 장기 주주들이라면은 3% 정도의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너무나 익숙한 거고요. 과연 이게 펀더멘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 그거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분기 이제 기관들은 아이온큐 주식을 어떻게 했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이온큐 주식을 들고 있는 기관들은 오히려 늘어났죠. 12% 늘어났고 기관들 보유량도 7,400만 주에서 거의 8천만 주로 7% 정도 오히려 늘었고요. 현재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한 35%에서 45% 내외. 그리고 새로 아이온큐 주식을 보유하게 된 기관도 56% 늘었고 이 보유량을 증가한 기관도 1% 늘었다. 그리고 아예 모두 매각해버린 기관은 마이너스 13% 줄었고 기관들 중에 아이온큐 보유 수량을 줄인 기관은 소폭 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푸콜 레이시오를 보면은 이 기관들이 아이온큐 주식을 어떻게 보는가 볼 수 있는데 0.7에서 1 사이면 중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딱히 큰 방향성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기관들이 보유량을 늘렸고 새로 진입한 기관들도 더 많다.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좀 더 공격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곳이죠. 이쪽도 새로 진입한 펀드들이 기관들이 23% 늘었고 보유량도 1250만 주에서 1348만 주로 7% 늘었습니다. 새롭게 진입한 기관도 10개에서 20개로 늘었다. 근데 이제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푸콜 레이쇼가 거의 2에 가까운데 1이 넘으면은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니까 짧게 먹고 빠지는 이런 모습. 어쨌거나 전체적으로는 기관 보유량이 늘어나고 새로 진입한 기관들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존이 인수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존 지분이 지금 마이너스 192만 주로 분기 기준으로 다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로 패닉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마존의 아이온큐 투자 이력을 보면은 이 위쪽은 이제 유료라서 안 보이는데 2021년 초기부터 한 280만 주 정도 가지고 있다가 2023년 9월 3분기 기준으로 192만 주로 줄였다가 쭉 가지고 있다가 1년 후에 이제 다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아마존이 투자하는 거는 VC 투자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싼 가격에 지분을 받아놨다가 어느 정도 오르면 매도하는데요. 대부분 이 VC들은 상장 시기에 엑시트를 해버립니다. 근데 아이온큐가 지금 상장한 지 3년 반 정도 됐죠. 상당히 오래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특이할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전에도 기억을 해보시면은 대주주였던 NEA나 이제 구글 벤처스 같은 기업들도 아이온큐 주식을 바로 팔지 않고 한 2년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VC 개념으로 들어온 주식들이 매도가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또 실제로 이 대주주들이 나갔을 때도 사람들이 패닉하고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이온큐가 어떻게 됐죠? 5불, 3불까지도 내려갔지만 지금 40불까지 올라왔습니다. 연 매출 기준으로는 매년 2배씩 성장을 하고 있고 분기 매출 기준으로는 상장 당시보다 지금 7배, 8배 늘어났기 때문에 이 상장돼서 실제로 재무제표를 까볼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것들보다는 실제로 기업의 내부적인 가치가 늘어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기관들 어떻게 하고 있냐 봤더니 대표적인 자산운용사인 뱅가드와 블랙락은 각각 94만 주, 105만 주 정도를 늘리면서 아마존이 매도한 193만 주를 얘네들이 받아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 다른 기업들도 늘려가고 있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도 VC 개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량을 줄이고 있는데 올라오는 애도 있고 내려가는 애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보통주는 다 매각을 했지만 2019년 11월에 아이온큐와 계약을 통해서 1.38불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워렌트 830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분이 있다는 거죠. 29년 11월까지 행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총 발행 주식, 아이온큐 총 주식 중에 약 4% 정도의 비중이 있는 워렌트를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발을 뗐다라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진다면 패닉하면서 같이 팔 게 아니라 아이온큐가 괜찮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홀딩하거나 매수를 하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공시를 좀 살펴보다 본 게 2월 5일에 스케줄 13GA가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대주주의 지분 변경 또는 CEO, 임원의 보상 지급으로 인한 지분 변경의 공시입니다. 피럴 제프맨 CEO의 이제 연봉이나 보너스에 관련된 사항이었는데 24년, 25년 보너스가 각각 1,000만 불이에요. 그래서 이 수량이 이거 좀 많은 것 같다라고 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연봉은 그렇게 많은 편 아닙니다. 50만 불에서 70만 불 정도가 됐고, 그리고 성과 기반의 주식 부여가 있는데 PSU라고 하죠. 근데 26년 말까지 기술적인 목표, 요거는 뭐 포토닉 인터커넥트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재무적인 목표, 요거는 뭐 매출이나 또는 주가를 얼마까지 올려라. 이 구체적인 건 얘기 안 해줍니다. 제가 회사에서도 문의해봤는데 그거는 내부 기밀이라 얘기할 수 없다. 어쨌거나 기술적인 목표,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을 하면은 최대 약 36만 주를 준다. 근데 이게 2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40불이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1년에 약 720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것들 이제 받는 거고 그 외에 추가 보상 계획은 2027년까지 없기 때문에 피럴 제프맨 CEO가 받게 되는 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합쳐보면은 연도별로 지금 1,000만 불에 또 70만 불, 거기에 이 주식 보상 7.2만 불 합쳐보면 한 1,800만 불 정도가 됩니다. 1년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과연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이런 걸 왜 올려주냐. CEO가 열심히 일하려면 보상이 있어야겠죠. 근데 주주들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CEO 역시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기술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이런 큰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해, 목적을 일치시키기 위해, 그 회사를 장기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보상을 통해 CEO를 이제 유지하고자 하는 회사 차원의 방어적인 제도이기도 하죠. 자, 일단 규모 면으로 봤을 때 볼게요. 지금 아이온큐가 직원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에 속하게 되죠. 근데 이 중소기업의 CEO 평균 연봉은 한 40만 불에서 100만 불. 그 보너스, 주식 보상 합치면 100만 불에서 1000만 불 정도 되는데 피럴 제프맨 CEO가 지금 여기가 700K이고 이쪽이 한 18밀리언 정도 되죠. 그래서 연봉은 한 중위보다 조금 높고 보너스 주식 보상 포함은 이제 훨씬 더 높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중소기업을 합친 거고요. 근데 이제 성장 기업들 또는 혁신 스타트업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제 양자 분야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대표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뭐 리비안, 루시드, 퀀텀스케이프, 아처 등이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얼추 이제 아이온큐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리비안이 총 보상을 합치면 2천만 불이 넘고요. 루시드가 1,600만, 퀀텀스케이프가 1,000만, 아처가 1,200만. 이 아이온큐는 3천만으로 나왔지만 이거는 이제 정확한 건 아니죠.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한 1,8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혁신 스타트업으로서는 이 안에서 중위값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다시피 일반적인 중소기업으로 치면 물론 크죠. 근데 이제 성장기업, 혁신기업, 스타트업, CEO 보상으로 봤을 때는 평균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들 정리를 좀 해보면 아마존이 3분기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던 보통주를 전량 매도했지만 이 수량은 뱅가드나 블랙락 같은 자산운용사들이 받아갔기 때문에 이거를 큰 문제로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추가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예전에도 스콜피언 캐피털 공매도 리포트 내서 아이온큐 사기다라고 했고 기존의 대주주들이었던 NEA나 구글 벤처스도 엑시트를 했고요. 두 창립자의 퇴사 이런 악재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됐나요? 회사가 잘 성장하면서 거기에 기대감이 합쳐지면서 지금 주가는 40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보통 주가가 10불이나 5불 때였는데 그때 판 사람들은 잘해야 본전이었을 거고 엄청난 손실을 봤을 거예요. 근데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성장에 집중하면서 홀딩하거나 오히려 하락했을 때 기회를 보고 추가 매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제가 실제로 만나고 소통하고 있는 5만 주 또는 10만 주 이상의 큰 주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런 디테일한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큰 기술의 흐름, 이제 고정 컴퓨터가 한계에 다다랐고 모든 기업들 그리고 모든 정보들이 양자로 가고 있고 미디어도 양자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미중 기술 분쟁 봤을 때 뭐 수조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죠. 주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 큰 것에 집중하면서 엉덩이를 무겁게 장투해서 이분들은요 최소 건물 하나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되고 싶고요. 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겉핥기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분석하고 개별 기업에 투자할 때는요, 겉핥기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상당히 깊게 파고 내려가야 되고 꾸준히 공부를 해야만 건물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현명한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CEO의 보너스 규모가 일반적인 스타트업 CEO보다는 높지만요, 혁신기업 스타트업들과는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지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정말 필요제품의 CEO가 그 정도 가치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저는 상장 후에 분기 기준 매출을 거의 8배 성장시켰고요. 지금 디웨이브나 리게티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7배, 8배 성장시킨 CEO가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이사회 입장에서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했던 말들이 뭐 딜레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꾸준히 달성하면서 초과 달성하면서 기술적 목표를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을 이 정도 돈을 주고서라도 전략적이고 굉장히 스마트한 인물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제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이게 과도하다 또는 아마존 매도는 너무하다, 리스크 있다, 그러면 파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거꾸로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존의 주식 전략 매도, 저는 걱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CEO의 보상도 일반적인 중소형 기업과 봤을 때는 당연히 과도하지만 혁신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뭐 적절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저는 필요제품의 CEO를 직접 만나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인지 관찰을 해봤고요. 또 3년 이상 팔로우하면서 이 사람이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핵심이다, 이 회사의 성장, 목표 달성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보상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물론 제 개인적인 분석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평안한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